어느 날 갑자기 고에게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여자. 세상에 뭐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렇게 오래됐어도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4년간 계속 예.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날 잡고 그러니까 걔가 보통 그렇더라고, 사기가. 사라진 여잔 바로 이들이 십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자 계주였습니다. 네. 딸 병원비를 줘야 되는 거를 돌려준 건데 급하게 계속 잠 못 자고 걔네 지나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설마 아닐 거야. 제명은 세월이 얼마인데. 피해자들을 속이고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춘 계주. 그녀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 명PD의 사건 주민에서 파헤쳐봅니다. 최근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이 20날이니까 지금 일주일 넘었죠? 지금 하루하루가 막 지옥이에요, 지옥. 7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계주에게 이자를 불려 돈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걔를 권유받았다는 피해자 A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를 들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개를 들다가 마지막으로 타서 개를 태워주면서 자기가 다른 데다가 이자를 줘서 돈을 불려주겠다. 딸이 100만 원씩 적금을 부는데 그거를 개를 들었어요, 계속. 그 사람한테. 계속 개를 들고 그러면 탈 때 되면 또 빌려가고 탈 때 되면 빌려가고. A씨는 계주에게 몇 차례 이자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큰 목돈을 만들고자 갯돈뿐만 아니라 딸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계주에게 맡겼다는 A씨. 하지만 계주가 돌연 잠적하며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5,200이요? 그 피해 금액이 무려 5,200여만 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일주일 전 계주에게 받은 문자 한 통 때문입니다. 잠적하기 전 A씨가 계주로부터 받은 연락은 저 세상 가서 갚아주겠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 저 세상. 그렇게 그녀는 그날부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제 돈이라면 좀 덜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언니도 자식끼리잖아. 그게 어떤 돈인지 알잖아. 알거든요, 어떤 돈인지. 알잖아.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딸이 엄마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어떡해. 말라고. 가슴 아파. 가슴 아파. 계주를 믿고 맡겼던 돈들은 오직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고 싶어 모았던 돈이기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요. 피해자들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언니가 이거 우리 이자를 준다 그래서 아이 통장에 있는 걸 다 긁어서 제가 지금 그 언니한테 준 게 2,050 정도. 신뢰가 대단했나 봅니다. 저에게 지금 목돈이 만들어준 게 이게 또 처음이거든요. 남편 수입도 그렇고 애들도 지금 취업도 못한 상태고 진짜 힘들게 벌어서 목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게 한 2,300 정도예요. 갯돈 넣은 것만 해도 795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제가 1,100만 원이에요. 이들이 당한 수법은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25%의 높은 이자를 덧붙여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계주. 아니, 25%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어디서?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계주를 믿고 돈을 맡겼던 걸까요? 25%는 근데 뭐 믿게 하는 뭐가 있었나? 자기가 현금을 한 뭐 2, 3억을 갖다가 불리고 있다. 남편이 건설에서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준다. 그리고 제주도에 시아버지가 엄청 돈이 많대요. 현금으로 500씩 받지도 하고 엊그제도 식에 뭐 500만 원 샀다고 그랬거든요. 너는 생활비를 뭐 얼마나 받니? 그랬더니 한 200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500도 모자란다. 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살지. 그래서 저 언니는 정말 잘 나가는구나. 부러웠죠. 평소 본인의 재력을 자주 과시했다는 계주. 그렇기에 같은 계원들은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 네. 누가 들은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이제 일이 터지니까 아, 그때 그 이제 회원들 아는 원래 거예요. 알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으려고 저는 이제 끝번호를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선뜻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끝번이 되냐 그랬더니 끝번호가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이 터지는 거 보니까 중간에 타는 사람은 한 명도 다 모두가 다 끝번호인 거야 지금 그러면? 끝번호. 10명이면 10명 다 끝번호. 애초에 줄 생각이 이게 없었던 날짜가 거죠. 거의 지금 이 시점에 다 주기로 해놓고 터치했단 말이죠. 빌려간 돈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총 10여 명.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었기에 자취를 감춰버린 계주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세요? 일단 집에 가보는 거. 계주가 집은 알고 사는 곳으로 계시나 추정되는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계주를 만나서 돈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없지 뭐.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는데요. 신용정보에서도 안내 이게. 이거 사채야 사채. 재산금이 이런 거. 재산금에서 안내. 사채. 문제가 있는 분이네요. 금융에서 쓴 거에 공기가 온 거. 그럼 뭐 이거는 제 거고 내용된 거구나. 조그만 이렇게 다 기만 나고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냐고 바보처럼. 너무 멍청하지 않아? 내 자신이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답답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피해자들. 혹시 이웃 주민은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진짜 안 보여. 그렇죠. 여자가 한참 못 봤어. 뭐 배달이 오면 마냥 문 앞에 그냥 이거 안 가지고 들어가대. 앞집은 서로 통하니까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앞집도 안 통하잖아요. 연락.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계주. 이후 그녀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시아버지도 그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은 지 지금 10년이 넘게 인연이 끊고 산대요. 이상해요. 뭐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렇게 오래됐어도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취재 도중 제작진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락 혹시 몰랐어요. 어머님이요? 여기는 피해자 만나고 프로 피해자. 있어요. 제가 같은 동네에 23년 지기 친구거든요. 저는요 우리 딸이 암 수술했는데 수술 비용을 마련해놓고 얘가 금방 갖는다고 하고 빌려줬는데 아유, 딸 이런 빡세게 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님은 그러면 지금 제가 내주고 이제 걔 2분 타고 지금 잠적했어요. 걔가 어떡하냐고. 나는 걔네들이 지금 2월 10일이에요. 근데 지금 날짜는 다 와가잖아.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떻게 되겠어. 걔들은 돈 달라고 난리지. 걔 안 한다고 그러지. 근데 돈이 어딨어. 현재 2차, 3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계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속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그렇다면 계주는 어떻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줄 수 있었던 걸까요? 큰 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줘서 돈을 굴려서 많이 도와줘서 집도 샀다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긴다고.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남의 돈을 갖다 끌어다가 또 쓰고 끌어다가 또 쓰고. 그게 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고.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여기 있는 피해자들 돈 갖다가 다 그렇게 쓰고 다녔던 거예요.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 무려 1억 7천여만 원. 결혼자금, 수술비 등 모두 가족들을 위해 만든 목돈이었기에 피해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요. 계주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수소문 끝에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누구세요? 사장님 어디 갔어? 예? 전화 좀 해보세요. 여기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기 전화 좀 해보세요. 그때 계주의 가족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남편한테 전화 주실 분이라고. 네, 맞아요. 어머님은 전화 연락이 안 되고요. 네, 안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지금 문자나 카톡으로 지금 뭐 어머니 관계자분들이 주시고 그 정도밖에 몰라요. 저는. 근데 아직 제가 갚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빌린 돈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원점이 된 상황. 돈 받기 쉽지 않은 현실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절망감에 빠집니다.
동안 일하면서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준 돈인데 정말 너무 한심하다. 조금 양심이 있으면 나와서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해명을 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받을 때가 지금 일도 없는데 사람이 큰일이긴 하네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형법에 의하면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걔는 기본적으로 담보되는 게 없고 그렇죠. 개인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거액을 하시면 때문에 안 돼요. 항상 위험 요소는 맞습니다. 부사되고 있습니다. 개주 개인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아예 잡아놓거나 이 계금을 개주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탁을 해가지고 그렇지. 제3자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서 갯돈을 받는 방법,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신탁을. 방법 등으로 이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동시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